가능하다고 하니까 편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기내에 가지고 가면 좋을 꿀템들 그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 밑에 댓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꿀팁 좀 알려달라 하시는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항에서 쓰시면 좋을 이야기들 그리고 기내에서 쓰시면 좋을 정보들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장거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에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대한항공에서 좀 일을 했었다 보니까 대한항공 위주의 정보가 조금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가족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게 공항에서 우리가 아이들 막 케어하고 짐 들고 짐 찾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7살 미만의 어린이 2명 이상을 데리고 가는 1인 보게,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 2 이상을 케어해야 하는 경우에 항공사 직원들이 도와주는 거고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인천 출발에서는 지금은 서비스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제공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선이 축소가 돼가지고 미주하고 유럽 노선, 대양주 이 3개의 노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가능한 노선들을 적어 놓을게요. 참고를 해주셔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이 어려집니다. 3살 미만의 아동 그 대신에 1명만 있어도 직원이 나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7살 미만의 어린이 동반을 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데 그 교통약자 전용 출구가 있어요. 이게 승무원들도 사용하고 하는 출구인데 그 출구에 어린이 고객을 동반한 3명까지도 출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리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상관이 없지만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줄을 오래 서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또 어머니 아버님들도 너무 힘드실 텐데 그런 출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출구 같은 경우에는 탑승 수속을 할 때 항공사 쪽에다가 꼭 얘기를 해서 전용 카드가 있거든요. 그 전용 카드를 받아서 출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출구 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 카드를 꼭 받아야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체크인 하실 때 꼭 무대 카드를 꼭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거는 사실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제 선배들이나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공항에서나 이럴 때 많이 놀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유아보다 어린이에 가깝겠죠? 어린이들은 그 공항에서 이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타야지 기내에서 편하게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8살 미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구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아이를 좀 신나게 놀고 체력을 많이 소진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들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유모차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게 있고요. 화물로 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산식이라고 하는데 딱 접으면 정말 우산처럼 확 접히는 것들 있잖아요. 규격이 100cm, 20cm, 20cm라서 정말 우산처럼 접히는 그런 유모차만 기내에 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그런 유모차는 가지고 타셨다가 또 편안하게 내리시면 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유모차가 큰 유모차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유모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워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까지 사용을 해서 게이트 앞에다가 놓으면 직원이 화물칸에다가 실었다가 또 내릴 때에도 게이트 앞에까지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게 게이트까지만 가지고 가면 게이트 앞에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기
있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꼭 무산 형식으로 따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 승무원으로 일할 때 대부분 받을 수 있었어요, 게이트 앞에서. 근데 아주 가끔씩 짐 찾는 대로 유모차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승무원한테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용 요람이 있는데요. 그 요람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요람이 뭐냐면요,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파티션들 있잖아요. 그 파티션 앞에 이만한 바구니, 요람, 말 그대로 요람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좌석보다 조금 더 앞좌석이 넓겠죠? 넓은 좌석에 엣지를 받아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자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가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75cm, 그리고 몸무게는 11kg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더 커요. 76cm에 14kg입니다.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규정이 조금 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kg을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이의 안전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전에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공기 기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48시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괌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노선들 있잖아요. 그런 노선들은 진짜 금방 예약이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야겠다 신청을 할 때 바로 같이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내에서 신청을 못 하셔가지고 아이를 안고 계속 밤새 가시는 분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질 때가 있어요. 또 자주 켜지고 밤에 켜지고 하다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잡고만 계시고 앉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안아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승무원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안아주셔야 된다. 근데 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데 진짜 귀찮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가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벨트 사인이 켜졌을 때 작게 흔들리다가 확 크게 흔들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가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벨트 사인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크게 흔들릴지 모르니까 그때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기종에 따라서 아이의 요람을 붙이고 모니터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모니터를 올리려고 하면 모니터가 또 요람에 걸려가지고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유아용 요람을 신청을 못 하셔서 그냥 좌석 다른 데에 앉아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쪽이나 가운데보다는 복도 쪽이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화장실 가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많이 울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셔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쪽보다는 복도 쪽을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LCC 항공사는 옆좌석을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 좌석보다 더 저렴하게 그냥 2개를 붙여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LCC 항공사를 탑승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같이 2-3좌석 붙여가지고 편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내식 관련돼서는 유아용 기내식이 있고요, 어린이용 기내식이 있습니다. 유아용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기용 주스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 유아인데 소아 음식을 먹는 유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따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소아용 식사를 신청을 하실 거면 따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유아용 식사를 신청을 하시면 이유식하고 아이용 주스가 나온다는 거
어린이 식사 같은 경우에는 기내 특별식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출발을 할 때는 햄버거, 스파게티, 오므라이스, 돈가스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핫도그 이렇게 나옵니다. 식사를 신청을 하시고 그 종류를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배정된 식사를 만약에 오늘 피자가 배정이 됐다 그러면 피자로 드리고, 햄버거로 배정이 됐다 햄버거로 피자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잖아요.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사 같은 것도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면 유아용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식사는 만약에 신청을 따로 안 하면 그냥 성인용 식사가 배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면 일반 기내식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분유를 제공을 했었대요. 분유 제공을 따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분유가 따로 있다면 가지고 탑승을 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원래 액체나 이런 걸 다 잡잖아요. 근데 공항에서도 아이들 식사다라고 하면 크게 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이 먹는 게 따로 있다 하면 액체가 들어가 있더라도 오케이를 해주니까 그런 식사를 따로 챙겨서 가지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유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분유를 위해서 따뜻한 물은 승무원들이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또 따로 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승무원들한테 따뜻한 물 제공을 해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제공을 했었거든요. 따뜻한 물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기내 간식이 기내식으로 간식이 또 따로 나오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정말 많이 가지고 가세요. 왜냐면 기내가 되게 속이 더부룩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이 밥을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평소에 좋아하는 과자나 주전부리 같은 거는 꼭 챙겨서 밥을 먹지 않더라도 기내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허기를 많이 느끼지 않도록 그런 간식 같은 거 챙겨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기내에서 지루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기내에서는 기내 모니터들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퀴즈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라고 해서 홈페이지 제가 그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이 링크에 보시면 비욘드라고 해서 그 퀴즈 채널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혹시 좋아하는 게 그 채널에 만약에 없다 하면 다른 거를 태블릿 PC나 휴대폰이나 좀 담아가시는 게 아마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기내가 워낙에 그렇지 않은, 아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다이나믹하지도 않은 환경이라서 아이들한테 정말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 좀 담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틀어주고 혹시 막 성인들이 보는 그런 영화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연령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만 탔을 때는 승무원들이 그 연령 제한을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령 제한을 걸어달라고 하면 걸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걱정이 많이 되시면, 부모님 옆에 계시면 뭐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걸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아플 때 관련돼서도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비약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소화용 약들이 또 따로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 중에서 물약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해열제에서 물약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먹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내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뭐 알러지 약이나 해열제나 이런 것들을 물약으로 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약들은 또 따로 챙겨서 가시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먹이기도 그렇고 좋거든요. 따로 챙겨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뭐 쓸 수 있는 체온계나 혈압 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내에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승무원한테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울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중이염이 있거나 귀가 좀 약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 압력 차이 때문에. 그때 일단 가장 먼저는 이륙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갑자기 놀라서 그 놀란 마음에 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귀가 막 멍멍하고 아프거나 이러면 엄청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이라면 그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주고 귀가 아프면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많이 어리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탕을 미리 가지고 타서 침을 조금씩 삼키면 그 압력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탕을 물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가끔 주스 같은 거를 빨대를 끼워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가 아프면 조금씩 마시면서 귀의 압력을 좀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감기가 좀 걸린 상태다 라거나 귀가 원래 약하다 라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수유를 할 수 있는 덮개 이런 거를 쓰고라도 아이한테 이렇게 수유를 한 채로 이륙을 하는 경우도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관련돼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벨트를 할 때에는 보호자가 벨트를 하시고 그 위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더 안전한 거는 알고 계시죠? 왜냐면 아이를 안고 벨트를 위에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아이한테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내가 내 손으로 보호를 하고 보호자가 벨트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면, 특히 유아가 같이 있다 보면 휴지를 많이 써야 되거나 물티슈를 많이 써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쓰레기통을 따로 쓸 수 있도록 쇼핑백 같은 걸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승무원이 주지 않으면 요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한 번에 버리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물티슈는 기내에 물티슈가 있기는 한데 물티슈가 한정이 돼 있고 많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물티슈 같은 것도 챙겨서 쇼핑백에다가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셔서 버려서 편안하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들, 공항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한두 명씩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좋은 여행 보내세요. 안녕! 아이들도 안녕!